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34% 하락을 했고 S&P 500 역시 0.43%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오늘 0.95% 하락 마감했는데요. 주요 기업을 보시며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애플은 2.72% 하락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오늘 2.41%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섹터를 보시며 엔비디아가 1% 이상 하락을 했고 AMD 역시 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은행주 역시 오늘은 1%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나스닥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 이유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사태 돌파구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날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러시아 외무장관은 터키에서 만났으나 별다른 합의 없이 회담을 끝냈습니다. 이번 장관급 회담은 그간 벨라루스에서 3차례 진행했던 실무진 협상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아직 합의까지는 간극이 있다는 점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WTI 가격은 오늘은 3% 가까이 하락을 해 105.64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100달러가 넘는 고유가는 그 자체로 투자 심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개장 전 나온 소비자 물가 지표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번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호 대비 7.9%를 기록했고 이것은 시장의 예상치인 7.8%를 상회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982년 1월 이후 40년 1개월 만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번 수치는 다가오는 FOMC 정례 회의를 목전에 두고 나온 것이어서 더 주목이 되었는데요. 월가의 채권아 제프리 건들락은 최근 인터뷰에서 올해 인플레이션이 10% 이상을 찍을 수 있다고 언급을 했고 연준의 임무는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유럽 중앙은행 ECB가 예상을 뛰어넘는 매파의 색채를 드러냈습니다. ECB는 이날 기준금리를 현행 0%로 동결하되 자산 매입 종료 시기를 3분기로 앞당기기로 했는데요. 라가르드 총재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에 상방 리스크가 있고 이로 인해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채권 매입 종료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나스닥 시장은 장 초반부터 1% 가까이 하락을 했고 이후 장 중반 2.33%까지 하락을 했지만 결국 0.95%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월가의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는 오늘 5% 이상 하락을 해 30.3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오늘 하락으로 인해 RSI는 41까지 내려왔습니다. 최근에는 쌍바닥을 찍고 13,100불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는 변동성으로 인해 하루에도 3%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롤러코스터 장세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시장은 현재 13,100불이라는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비아는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리비아 내 주당 순이익은 2.43달러 손실이 나왔고 이것은 시장의 예상치인 1.97달러 손실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출 역시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는데요. 그리고 올해 자동차 생산량이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라 발표를 한 이후 주가는 11%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리비아는 상장 이후 신저가를 경신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실적이 바탕이 되지 않는 기업은 당분간 주가 상승이 힘들 것이라 언급을 드렸고 리비안 역시 실적 발표 때마다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실적이 바탕이 되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은 현재 39,000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의 피어앤그리드 지수를 보시면 오늘은 28로 마감을 했는데요. 항상 시장이 공포감에 있을 때 시장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최근 20대의 주식 분할 소식을 발표하고 1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이후 오늘 주가는 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존의 차트를 보시면 오늘 반등으로 인해 RSI는 47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추후 주식 분할로 아마존의 주식의 접근 문턱이 낮아지면서 투자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주식 분할은 다가오는 6월 6일로 진행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고, 아마존의 자사주 매입은 아마존의 유통 주식수를 줄여 주가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수가 있으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오늘 실적 발표 이후 12.5% 상승했습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2023년 역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고, 최근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시장 점유율 역시 좋아질 것이라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썬넌과 인페이지와 같은 태양광 관련 주식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솔라 엣지는 6.3% 하락을 했고, 썬넌과 인페이지 역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고유가 이슈로 인해 이렇게 태양광 부분의 주식들이 랠리를 보였지만 오늘은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과 AMD는 오늘 4%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이렇듯 최근 반도체 기업들의 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분쟁으로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공급망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좋지 않은데요. AMD 차트를 보시면 오늘 하락으로 인해 RSI는 42까지 내려왔습니다. 최근 AMD 역시 102불대의 지지선을 바탕으로 해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실적 발표에도 보셨겠지만 AMD의 매출과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기업이 많이 떨어졌을 때 분할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는 오늘 0.45% 하락 마감했습니다. 스파이 역시 오늘 하락으로 RSI는 42까지 내려왔는데요. 스파이는 최근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지정학적 이슈와 더불어 초인플레이션 상황으로 인해 개별 주식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클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시장의 수익률을 이기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과 재작년 시장이 좋았을 때 개별 주식을 투자를 하시면서 시장의 수익률을 이기시지 못하셨던 분들은 올해라도 이런 스파이와 같은 좋은 ETF에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만 하시더라도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셔서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의 피어앤그리드 지수를 보시면 오늘은 15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극도의 공포감으로 짓눌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항상 시장이 공포감에 있을 때 시장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하루도 잘 버티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단의 멤버십 가입과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